공유, 공동소유 중에서 이제 공유가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일단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문을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조문 외우셔야 돼요. 네. 암기해야 될 건 암기해 주고. 자, 조문 암기는 뭐 디립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자꾸 읽으시라 그랬어요. 읽으시라 했어요. 자, 우리 프린트에 보면 공동소유 조문들이 좀 있습니다. 자, 외워야 될 거 몇 개 이제. 공동소유라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가 여럿 있는 형태가 공동소유인데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공유가 중요한데 공유는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262조 1항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경우 이게 공유죠. 이때 지분을 알 수 없다면 균등한 걸로 추정한다는 거. 본다가 아니라 추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정은 나올 때마다 자꾸 외워주셔야 돼요. 아, 이건 추정이다. 이건 본다다. 이렇게. 두 번째로 이 공유자의 공유를 공부할 때는요. 지분 한 덩어리하고 공유물 한 덩어리 이걸 꼭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공유자의 지분이라는 공유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유 비율을 말합니다. 소유 비율을. 거의 단독 소유권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분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 공유 지분은 자신이 해서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을 때 공유물 2분의 1에 대해서만 지분의 효력이 미친 게 아니고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는 거. 263조. 반면에 공유물은 물건이죠. 그렇죠? 물건 자체는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변경할 수도 없다. 그래서 공유물 처분 변경에 관한 제한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265조입니다. 공유물의 관리라고 해서 관리라는 건 보존, 이용, 개량 행위를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보존 행위는 따로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특별 규정을 빼놨고요. 단서로. 그럼 이제 이용, 개량 행위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때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는 관리 행위가 3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공유 지분, 과반수,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에요. 가끔 공유자의 과반수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이제 얄밉게 내는 거죠. 그렇죠? 공유 지분 과반수,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는 관리 행위. 근데 요거는 추가해서요. 이렇게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을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가을병이 공유하는데 갑이 3분의 2야. 나머지 을병이 6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잖아요. 그러면 요 놈이 단독 결정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공유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과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같은 말이라는 걸 먼저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관리 행위가 3가지. 하나가 공유물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 할 것을 정하는 거. 이게 과반수 지분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까 공유자의 지분은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어느 공유자도 단독으로 공유물의 전부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반수 지분권자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과반수 지분권자. 두 번째로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거.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거야. 그거는 프린트 12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3번.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과반수 지분 공유자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이 제가 괜히 제가 혼자 단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례 문구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렇죠? 저를 믿으셔야 돼.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판례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줄 공유물의 특정 보호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거. 그 밑에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이 제3자 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3번.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뭐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 연체하고 그러면 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 거절하는 거 이것도 계약을 뭐 하는 거하고 똑같다. 해지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요것도 관리가 되네. 요것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 다 관리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도 관리다. 그러니까 거절할 때도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세 가지. 요거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돌아가서 공유물에 대한 각종 세금 같은 부담 어떻게 하라? 지분 비율로 부담하라. 근데 한 놈이 부담을 안 한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그러면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매수할 수 있다. 지분 매수 청구. 267조. 공유 지분이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가? 원래 공유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망한 공유자의 지분은 상속이 되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런데 공유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을 하거나 또는 공유자가 스스로 공유 지분을 포기했을 때 이자의 공유 지분은 어떻게 된다? 다른 공유자에게 그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고 따라서 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1에 가까워지고 이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고 단 이 267조는 어디에는 적용이 안 된다? 집합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합 건물에는 26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 장 넘기면 분할이 나와요. 자, 공유물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봤던 조문들, 공유물 처분 변경, 공유물 관리 보존, 공유물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그 조문 확인하신 다음에 요거 판례 좀 따로 확인하시고 두 번째 덩어리가 공유물 분할. 분할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공유자에게는 자유가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 또 하나가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고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이때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시작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불봉이 공유를 하고 있다. 예컨대 이제 상속재산 같은 거. 아버님 3호제가 끝났다. 그래서 이제 그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쪼개자 분할을 청구해. 요렇게 시작이 된다 그랬죠. 분할 청구로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이때 요 두 놈 아니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언제 돼요? 아직 아버님 사망 신고서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너무하지 않냐? 못하겠다. 거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거절.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는 무슨 권? 형성권입니다. 단 처음부터 분할이 금지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표 같은 것들,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 같은 공용 부분 같은 것들, 집합 건물의 대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아예 법률에서 분할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당사자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하지 않기로 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두 가지 경우를 빼고는 이렇게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공유자 전원은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협의 분할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분할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현물 분할이 있고요. 팔아서 돈을 쪼개는 대금 분할이 있고요. 한 놈이 모두 가지고서 나머지에게 지분을 돈으로 배상해주는 가격 배상.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협의하라. 협의가 되면 협의 내용대로 분할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협의가 안 됐을 때 뭘로 간다 그랬어요? 재판으로 간다 그랬어요. 이때 공유물 분할 재판을 통해서 나오는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 그랬고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권에 터잡은 판결이니까 형성 판결 그랬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게 되면 등기가 필요 없다. 뭐 그래요. 두 번째로 이 재판을 통한 분할은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현물이에요. 하다 안 되면 경매를 통해서 그 경매 대금을 나눈다 그랬죠? 문제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때 가격 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재판 분할에는 가격 배상이 없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가격 배상을 어디에 포함시킨다? 현물 분할에 포함시켜서 판결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분할이 되었을 때 효과. 분할이 되면 각자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죠.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분할이 됐을 때. 뭐 장래효가 있다. 상속재산 분할은 예외적으로 소급해다. 이건 다 아시는 거고. 갑을병이 땅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쪼갰다 이렇게. 각자 이제 주택을 지어서 소유하려고 땅을 쪼갰다. 각과을은 주택을 잘 지어서 소유하고 있는데 얘는 못 짓고 있어. 이유가 안반이 딱 들어있다. 그럼 얘만 하자 있는 땅을 분할받은 거죠. 그러면 다른 공유자들이 책임을 져라. 이게 담보 책임이에요. 분할을 했을 때 분할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거 이걸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들이 담보 책임을 져라. 무슨 담보 책임? 매도인과 동일한. 뭐하고 동일한? 매도인과 동일한. 이때 담보 책임을 얼마만큼 지냐?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 비율만큼. 그게 공유물 분할에 대한 담보 책임이에요.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조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가요? 묻지 마세요. 그런 거는. 공유물 분할은 지분 매매나 지분 교환의 성격이 있다 그래요. 유상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가 아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랬죠. 그 지분 처분의 자유 속에는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이 상태에서 갑과 을이 쪼갰어요. 왼쪽은 갑이 오른쪽은 을이. 이때 갑의 지분 위에 존재하고 있던 이 담보 물건이 갑이 취득한 부분 위로 집중되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집중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갑이 취득한 부분 위로 집중되질 않고 갑이 취득한 부분 위에 을이 취득한 부분 위에 그대로 존속. 이게 우리 판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따로. 지분 위에 설정돼 있던 저당권은 지분 위에 설정돼 있던 저당권은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했던 자가 취득한 부분 위로 집중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집중되지 않는다까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분할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들이에요. 나머지 합의하고 총유는 조문만 확인합니다. 합의에서는 273조 1항 2항 합의자는 전원 동의 없이 합의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의자는 합의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공유와는 달리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고 분할의 자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272조 합의물 처분 변경은 합의자 전원 동의. 합의물 처분 변경은 합의자 전원 동의. 공유물하고 똑같죠? 보존은 각자가 이것도 공유하고 똑같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총유는 276조 1항 두 가지가 있어요. 1항, 2항. 총유물 관리처분. 총유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처분. 2항은 뭐예요? 총유물 276조 1항은 총유물 관리처분이고 2항은 총유물 사용수익. 네. 요거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관리처분은 총해결이, 사용수익은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걸 요렇게 바꾸는 경우 조심하십니다. 요렇게 바꾸는 경우. 총유물 관리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그러면 그럴듯해져요. 예? 예, 조문 조심해요. 또 하나가 이 관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존.
아까 공유나 합유는 보존을 따로 떼서 각자가 할 수 있다라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총유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존 따로 뗐어요, 안 뗐어요? 안 뗐어요. 그러니까 아하, 총률 보존 행위는 각 구성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 어떻게 하라? 총회 결의를 거쳐라 이렇게 되겠죠. 합의하고 총회에서는 요 정도 조문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합의가 뭔지 총회가 뭔지 몰라도 돼요. 요 조문은 머릿속에 있어야지. 최소한. 공유가 주로 나오지만 혹 합의나 총회가 나오면 요게 나오는 요 조문이. 됐죠? 요 정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리나. 과연 문제가 풀리는지 보겠습니다. 14번. 각과 을은 X체제를 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자, 2분의 1은 과반수예요? 반수예요? 반수예요. 과반수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반수입니다. 1번.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있다. 갑의 지분에 대해서. 그걸 을이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 경우 요 갑의 지분이 무단으로 병에게 넘어갔어요. 지분이. 이때 을이 병한테 야! 갑의 지분 말소해 이 자식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쥐거나 제대로 해. 쥐거나. 쥐거나 제대로 해. 쥐거나. 왜 남의 지분권을 지가 주장하고 자빠졌어? 예를 들어서요. 병이 이 전체를 지 이름으로 등기했어. 전체를. 그때는 얘도 지분이 침해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말소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갑의 지분만 쌀랑 등기돼 있으면 갑이 병한테 가서 야, 내 지분 등기 말소해 이 자식아. 그래야지 왜 을이 가가지고 해. 짓거나 하라 그래. 짓거나. 그러니까 지분과 공유물을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분과 공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 사용. 안 돼요. 아까 과반수 지분권자라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니까 을은 땅 전부 내놔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각과 을의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 이거는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이따가 15번에서 다시 볼 거예요. 땅이 각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 지분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가봤더니 가운데다 담을 딱 치고서 왼쪽은 갑이 오른쪽은 을이 단독으로 쓰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각과 을이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즉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등기만 공유 지분으로 이렇게. 이런 걸 뭐라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요. 이럴 때 내부적으로는 단독 소유예요. 내부적으로는 뭐라고요? 단독 소유예요. 구분 소유적 공유는. 각과 을 사이에는 단독 소유. 그러니까 갑이 단독으로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있는 거고요. 을도 단독으로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갑이나 을은 각각 남의 땅에 있는 거 건물 철거하라 소리 못한단 말이죠. 3번 보면 갑과 을이 X토지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해서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를 했을 때 갑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땅에 건물을 짓더라도 을은 철거 청구할 수 없다. 4번은 아까 2번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갑이 지멋대로 진짜 공유 땅을 보세요. 구분 소유적 공유가 아니에요. 그냥 공유 토지를 갑이 단독으로 이걸 쓰고 있어요. 또는 2분의 1만큼을 쓰고 있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부든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이든 단독으로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아까 을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나아가 얘가 쓴 만큼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5번 이건 아까 1번하고 다른 거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1번하고 5번을 다시 한번 구별하세요. 1번은 갑의 지분 등기가 병에게 무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5번은 전체를 이놈이 더 등기를 넘겨간 거예요. 이때는 갑이나 을이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5번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1번은 안 된다. 1번은 갑의 지분만 병에게 넘어갔다. 이럴 때 갑이 병한테 가서 말소해라. 이건 되지만 을이 병한테 가갖고 야 갑의 지분 등기 말소해. 그럼 병이 뭐라 그래? 네 거라 잘해 이 자식아 그러겠지. 그러니까 공유자가 대외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주장하는 거 이거 보존행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할 수 없다. 판례는 네 지분이나 잘 간수해라.
아시겠죠? 1번하고 5번 구별하시고. 15번 각과 을은 X 토지에 관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틀린 것을 골라라. 1. 각과 을은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죠. 내부적으로는 단독 소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번 갑의 특정 부분에 을의 방해가 있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경우에 을이 여기를 점유해. 그럼 갑은 나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3번 을의 특정 부분에 병의 방해. 자, 병의 방해는 갑을이 아니라 대외적이죠. 여기를 병이 방해해요. 이럴 때에는 외부적 관계돼. 외부. 내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외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을뿐만이 아니라 갑도 병에게 돌려달라. 왜? 외부적으로는 공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유라면 지분은 전부에 미치니까. 갑도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외부적인. 4번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했을 때 이때 정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걸 알았더라면 또 경매할 때도 이게 구분소유적 지분이라는 걸 밝힌 상태라면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단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건 아니더라.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요거. 갑이 자신 땅 위에 건물을 갖고 있다가 땅만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갔어. 그럼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었다가 다른 사람 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니까 토지 건물의 소유가 같았다가 달라졌으니까 법정상권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3번. 이렇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내부적으로는 단독 소유, 외부적으로는 공유라는 거 기억하시고. 16번 각과 을이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옳은 것을 골라라. 1. 5분의 1 지분권자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지분을 병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지분이라고 돼 있어요. 공유물이 아니라 처분할 수 있다.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했다.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전부 팔았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예? 처분을 못할 뿐이에요. 즉 을의 등기를 못 넘겨줄 뿐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아, 우리 심지어 타인 물건 매매 계약도 유효하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게 답이죠. 3번 병이 X 토지를 불법 점유했을 때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병에게 손해배상 짓거나 잘하라니까. 짓거나. 왜 남의 지분을 주장하고 자빠졌어. 짓거나 주장하라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 갑이 병한테 가서 야, 내 지분 비율에서 손해배상 청구해. 이건 돼. 근데 야, 을의 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해. 그럼 병은 뭐라 그래? 네 거나 받아 처먹어 이 새끼야. 아유, 죄송합니다 이 새끼야. 네 거나 받아 처먹어 이놈아. 아, 제가 원래 이 새끼란 말은 잘 안 하는데 논소는 제가 좀 쓰는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래도 입이 요새는 많이 그래도 고급져졌어요. 옛날에는 더 했어요. 수험생분 중에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냐 그랬던 적도 있어요. 막 욕하고 그래가지고 이놈 진무처럼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뭐 하고 있었죠? 아, 3번 하고 있었구나. 예. 하여튼 자기의 지분만 주장해야지 남의 지분까지 대외적으로 주장은 안 되는 거예요. 4번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건물에 건물 출조 안 된다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그러나 5번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사용 괜찮다 그랬죠? 그러니까 병은 정당한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땅 돌려달라 할 수 없다죠. 3분의 2니까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아까 여기 제3자에게 쓸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떠든 걸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공유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렇죠? 자, 공유물 합의하고 총유는 잘 안 나오고 공유를 주로 나오게 되고요. 요 정도 나오니까. 지금 문제가 뭐에 대해서 지문이 가만히 보니까 크게 두 덩어리예요. 하나가 이 관리와 관련된 거고요. 그렇죠? 과반수 지분이냐 아니냐 이거 하고 또 하나가 다른 사람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냐 못하냐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답으로 나오긴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유권 문제들이고요. 공부는 무지하게 어렵게 하지만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점유권, 소유권 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상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3개.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보면 17번부터 시작해서 29번까지, 28번까지. 그렇죠? 그럼 17번부터 28번이면 12문제네요. 그렇죠? 5년간 12문제 나왔으니까 몇 문제 나온 거야? 한 2점 몇 문제죠? 맞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오더라도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이제 집중되고 지역권은 뭐 거의 한 3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자, 먼저 지상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상권도 기본적인 내용은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지상권이 뭘까? 타인 소유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지상권은 특히 존속기한이 아주 길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설정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약정지상권은 그 조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중요한 게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366조 법정지상권하고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 두 가지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분묘기지권 판례 몇 가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걸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프린트. 지상권 관련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프린트. 프린트 자료가 너무 많죠? 괜찮아요. 이런 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고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모아가지고 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시간 내서 한꺼번에 봐야지 그런 게 아니고 화장실 갈 때 밥 먹으면서 이렇게 366조 법정상권은 저당권에 있는 건데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그 다음에 설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라는 요건을 일단 갖춰야 돼요. 그 상태에서 저당권이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요. 이럴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지상권이 366조 법정지상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건물이 지어졌다.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뭐 저당권이 됐든 가등기 담보권이 됐든 건물이 없는 땅에 저당권 따위가 설정된 다음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된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다. 그게 양가로의 동그라미 1번 건축 중. 이 키워드예요. 건축 중. 이 키워드 하나 딱 찾아내시면 돼요. 그렇죠? 법정지상권 인정된다는 거. 예외 하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전형적으로 보세요. 갑소유 땅과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이때 을이 뭐만 샀다고 돼 있어요? 뭐만 샀어요? 건물만 양수라고 돼 있어요. 건물만 샀어요. 근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건물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어요? 갑. 그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럼 보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있죠?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 상태에서 얘가 돈을 안 갚아서 이게 실행이 됐어요. 토지가 병에 넘어갔어요. 그럼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에서 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됐다가 실행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건물 소유자가 법정상권을 취득해야죠. 자, 이 건물 소유자 갑을 관계에서 도인. 얘가 수인 건물사 양수인. 시험 문제에 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도인이.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은. 제가 가로 안에 건물자를 써놨어요. 시험에는 건물자 안 나와요. 판례도 건물자 없어요. 세 번째 줄에 가로 안에 건물 써놨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양도 양수, 뭘 양도 양수한 거냐 이런 거.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런 걸 헷갈리세요, 여러분. 누군지를 몰라 이게.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3번, 4번은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3번은 지금 요 상황에서 보세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요 상황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1번, 2번, 요건. 그 상황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당권이 실행이 됐어요. 신축한 건물을 위한 법정상권 인정되냐 안 되냐? 된다. 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소유자가 같았기 때문에. 설령 이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건물이 증축, 폐축, 신축, 재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법정상권은 인정되고 범위는 뭘 기준으로? 구건물을 기준으로. 이게 판례 기본 세트예요. 세트. 근데 예외가 하나 있다.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인 상태에서 공동저당이 설정. 무슨 저당? 요거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철거 후 신축이란 말이 나오면 이때는 법정상권 인정 안 된다. 공동저당 딱 키워드 찾아내시면 돼요. 5번은 아까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봤던 거. 갑을이 공유로 되어 있는데 특정 부분을 이렇게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고 갑이 자신 소유 땅의 건물을 갖고 있다가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법정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죠 아까 이거. 기억나세요? 된다. 5번 읽어볼게요.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을 때 네 번째 줄.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공유자들이 그 자신 토지에 각각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렇게 땅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즉 법정상권을 취득한다. 됐죠? 6번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지하게. 자, 6번 땅과 건물이 있어요. 소유자가 같아요. 그걸 팔아요, 을에게. 땅도 팔고 건물도 팔고. 근데 요거는 등기를 넘겨줬는데 요건 미등기한 상태에서 아직 등기를 못 넘겨줘요. 이걸 이렇게 말해요. 을의 입장에서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와요. 이럴 때 그냥 머릿속에 박으세요. 이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366조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머리에 박으시면 돼요. 결론은. 법정상권은 이해해서 머릿속에 넣어두면 더 틀려요. 잘못하다. 딱 머릿속에. 그게 6번이. 됐지요? 됐다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4페이지로 하면 관습상 법정상권이 나와요. 관습상 또는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요건이 아주 간단해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한 상태에서 매매 기타 원인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고 세 번째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관습상 법정 지상권 성립을 배제시키자. 쉽게 말해서 우리 법정상권을 인정하지 말자라는 특약이 없을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게 관습상 법정상.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게 요 특약. 관습상 법정상권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 여기에 해당되는 거 두 개. 하나가 토지 임대차. 또 하나가 건물 철거 특약. 일단 요 두 말 나오면 관습상 법정상권을 배제시키는 특약이니까 법정상권 인정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두 번째로 여기에서 빠지는 거 두 개. 환지 처분하고
판매권 행사하고. 안 된다. 법정 상권 인정 안 된다. 세 번째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어야 된다 그랬죠. 처음부터 같을 필요는 없다.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에 속할 필요가 없다. 요 말. 네.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을 필요는 없다. 요게 생길 때, 요 매매 기타 원인을 통해서 달라질 때, 그때 같았어야 된다.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공유 토지와 관련된 판례 3개. 뭐에 관련된 거? 공유 토지. 공유 토지 위에 공유 건물 또는 단독 건물이 있어요. 건물은 공유인지 단독인지 신경 쓰지 마세요. 공유 토지. 3개가 있다 그랬어요. 땅을 분할하는 경우. 공유 토지 지분권자가 지분만 파는 경우. 세 번째, 건물이 지분 과반수 동의 얻어 신축한 경우. 요 키워드를 찾아내자.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3가지 중에 하나. 이럴 때 법정지상권 깔끔해요. 요 경우 인정, 요 경우 불인정, 요 경우 불인정. 이렇게. 끝. 끝. 그리고 366조 법정상권이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든 이게 성립한 다음에 3가지.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었어요. 우리 프린트를 보면 성립한 경우의 효과라고 해서 5페이지에 6번이 있고 밑에 7번 사례가 있어요. 이게 같은 거예요. 6번 법정상권 성립 후 토지 건물이 양도된 경우하고 7번이 같은 거예요. 6번을 사례로 만들어 놓은 게 7번이에요. 보세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 보세요. 이 프린트 나중에 보고 듣고 나서 보고. 건물이 을에게 넘어갔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얘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리고 땅에 대해서 뭘 취득해요?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겠죠. 이 상태에서 첫째가 을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요. 법정상권 소멸한다. 그대로 존속한다. 왜? 지상물의 현존은 지상권의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상태에서 철거 후 건물을 짓더라도 기존 지상권은 그대로 인정되고 범위는 구건물 기준. 이게 하나. 두 번째가 이제 프린트인 거. 얘가 땅을 팔았어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없이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건물이 병에게 경매된 경우하고 양도된 경우하고. 건물이 만약에 경매가 됐다면 병은 건물과 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 그러나 양도가 되었을 때는 얘는 건물도 이전 등기해야 되고 지상권도 이전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이유가 건물 양도계약 속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지상권 양도계약도 포함된다. 결국 이 경우에 병은 2개를 산 거예요.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 그러니까 건물도 이전 등기해야 되고 지상권도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요 놈이 건물만 등기를 했어요. 지상권을 아직 등기를 안 했어. 그럼 지상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유보되어 있어요? 을에게. 이때 병이 을을 상대로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을은 갑을 상대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 대해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갑은 지상권 등기 의무자니까 갑이 병을 상대로 병이 아직 지상권은 없지만 병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대신 얘는 지상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수요 땅을 사용 수익하고 있으니까 사용료에 상한은 뭐는 줘야 되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고. 예? 병은 이 땅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나머지는 이제 지상권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지료 이런 것들. 인상 쓰지 마시고 문제 보세요. 25페이지 17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은 등기된 건물이나 허가받은 건물이어야 한다. 이런 거 우리 본 적 없어요. 인정될 수 있다. 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산 사람, 지상권 물권이에요. 지상권자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그 토지를 산 사람은 지상권자에게 토지 내놔라 청구할 수 없다. 3번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 이것도 각각 프린트 볼걸.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 분묘 설치하고 그 분묘를 소유하면서 분묘가 설치된 땅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 이렇게 되죠. 세 가지 취득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 설치. 가장 깔끔해. 두 번째가 일단 설치하고 20년경과 시효 취득. 특히 시효 취득은 지료 지급 의무도 없다. 이거 말했어요. 세 번째가 자신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땅만 팔아. 땅만 팔아. 그때 그 분묘를 설치한 자가 뭘 취득한다? 분묘 기지권. 그 다음에 이거 공시방법 봉불의 형태. 등기 따위 필요 없다. 그래서 평장, 암장, 자연장, 수목장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된다. 범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 일기당 제한 면적을 범위를 제한해놨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는 거기에 제한되는 게 아니다. 주위에 공지까지 미친다. 이때 주위의 공지에 새로운 묘지를 담보리든 쌍보리든 신설할 권능 없다. 존속기간은 분묘에 대한 제사 수호 봉사가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쭉 존속한다. 기본이 되는 것들 있죠. 그것만 기억해. 3번 시효취득 지료지급 의무 없다. 4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집은 과반수동이어도 건물을 건축.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법정상권 인정 안 된다. 끝. 네. 5번에 이거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 어쩌고 저쩌고 지상권 인정 안 돼. 끝. 됐죠? 예? 5번 보세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놈이 뭐만 등기했어? 대지만 등기 요거잖아. 안 된다니까 그냥. 끝.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시험장에서 뭐 그림 그리고 고민을 하고 막 난리가 나. 이거 되냐 안 되냐. 그러지 마세요. 18번 지상권 설정 목적이 된 건물이 멸실되면 지상권 소멸한다. 뭔 개소리냐. 지상물의 현저는 지상권의 존속 요건이 아니다. 틀렸네. 2번 또 나왔네. 17번에 2번하고 똑같아. 다만 여기는 인도할 수 없다. 인도 총괄서. 3번 어휴 뭐라고 돼 있어요? 에? 환매 안 돼. 끝. 네. 4번 법원이 결정한 지료 지급을 2년 이상. 자,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 명의로 지상권을 설정. 최근에 이런 거 많이 한다 그랬어요. 갑소유 나대지가 있어요. 은행이 돈을 빌려줘요. 이 대지를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죠. 그렇죠? 근데 이 은행 입장에서는 최근에 얘가 건물을 짓는 걸 막기 위해서 지상권도 설정을 해요. 이때 이 은행이 갖고 있는 이 지상권은 이 땅을 건물 지어서 사용하기 위한 지상권이에요? 담보 목적 지상권이에요? 담보 목적 지상권. 우리 판례가 이걸 인정해요. 그럼 이 상황에서 갑이 돈을 갚아. 이것만 소멸하는 게 아니죠. 모두 소멸해요. 지상권. 됐죠? 19번 틀린 거 골라라.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맞죠? 무상지상권도 된다 그랬어요.
이 지상권에 터져봐 토지의 부속이라고 돼. 지상권은 정당한 권원이고 부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속과 부합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부속됐으니까 부합되지 않는다예요. 반대로 부속되었다, 부합되었다면 부속시킨 자의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지상권 팔아먹을 수 있지요. 근데 양도할 수 없다니까 틀렸죠. 4번 구분지상권 되지요. 다만 이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라고 돼 있죠. 건물 공작물 또는 수목 그러면 X라고 그랬어요. 수목 소유 목적으로 못한다 그랬어요. 5번은 좀 전에 왔던 거 담보 목적 지상권. 자 20번 봅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푸는지 보겠습니다. 기억 저당권이 설정된 땅 위에 건물이 축조. 여기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된 땅 위에 건물이 축조. 안 돼. 기억 X. 니은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이기만 하면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동그라미 된다. 디귿 오우 첫 번째 줄 끝에 뭐가 보여요? 건축 중 된다. 리을은 뭐가 보여요? 공동저당 그 다음에 철거 신축 안 돼. 제가 지금 천천히 읽었지만 시험장에서 후룩 보면 10초밖에 안 걸려요. 인정되는 거 뭐? 니은 디귿. 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에서 다 나와요. 다른 거 내면 그 개또라이라. 그럴 때는 너나 풀어라 그러면 돼요. 21번에 1번 법정상권을 팔아먹으려면 등기해라. 맞죠? 의뢰 입장에서 이걸 팔았을 때 얘는 지 이름으로 등기하고 넘겨줘야 되잖아요. 등기해야 된다. 양도하려면. 2번 법정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 법정상권자는 등기해야 이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법정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료는 협의가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5번은 두 번째 줄에 뭐가 보여요? 철거! 그러니까 법정상권 인정 안 돼. 됐죠? 깔끔하잖아요. 깔끔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법정상권 판례 같은 거 와 책에 나온 거 막 우와 어떡하냐 그러지 마세요. 끝이에요. 10년치 모아놔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짝짝 골라내면 됩니다. 지역권은 또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